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출석하는데 이분 다른 것보다도 정유라의 이 승마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지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나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의 사실상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번에 판결문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박원호 전무하고 최순실이 얘기를 하면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들어가고 네. 그게 안종범 속의 수첩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걸 가장 결정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증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삼성과 최순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은 2015년 7월 19일 날 박원호 전무가 최순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마협회 임원 한 2명 정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7월 25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안종범 속의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최순실의 입이나 최순실의 헤드 역할을 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삼성과 최순실의 얘기는 삼성 측 입장에서는 그 정유라한테 단독 지원되는 줄 몰랐다. 그 최순실이 돈 관리하는 거 몰랐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2015년 10월 26일 이메일을 보면 황성수 전무와 박원호 전무 사이의 이메일을 보면 저기 자금은 여사님이 관리하십니다. 그 여사는 바로 최순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이분이 후두암 3기여서 네. 증인신문 길게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삼성 재판에서 제가 알기로 16시간인가요? 16시간 네. 7분을 증인신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박원호 전무의 저번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될 입장이긴 한데 오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진술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당신이 알아서 다 했지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이렇게 몰아세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세우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 노승일 부장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노승일 부장이 이른바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고 우리는 이른바 엮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박원호 전무가 그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나한테 이른바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박원호 전무하고 두 사람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원호 전무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아서 내가 이른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박원호 전무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박원호 전무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게 그닥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최순실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혼인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을 사실조회 신청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이 사람 사생활이 이상한 사람이야.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삼성과 자기 사이에 있다는 것처럼 롤을 설정해서 삼성 돈을 본인이 취하려고 했던 거야. 라는 게 지금 최순실 측 입장인데 문제는 돈이 박원호 전무한테 가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최순실 씨 측 입장에서는 박원호 전무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어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어찌 보면 좀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에서도 지금 재판장이 이 박원호 전 전무의 사생활 관련 문제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최순실 씨 측에 미리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박원호 전무와 최순실 씨가 어떤 사이였는지 노승일 부장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에 지금 이 박상진 사장이나 장충기 사장 이런 분들하고 지금 최순실 씨하고 만나거나 통화하는 거 증인이 직접 목격한 거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박원호 원장님이라는 중간자를 놓고 그다음 삼성과 최순실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었습니다. 박원호 원장님도 삼성 측에서 빨리 계약을 서두른다고 한다라고 제가 있는 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가 어떤 사이냐, 어떻게 처음 만났느냐 이런 사생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수면 밑으로 많이 가라앉았지만 마찬가지로 박원호 전무의 증언에 대해서 탄핵하기 위해 사생활 문제 얘기를 꺼내는 것도 결국 이제 이런 것과 연결이 될 텐데 만약에 이거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고영태 최순실 관계도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 고영태 씨한테도 그랬고요. 노승일 부장한테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박원호 전무에게도 결국 사생활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이거는 사실 법정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대외적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태극기 집회에서도 결국 고영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예. 태극기 집회에서까지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걸 보면 대외적인 목소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사생활 문제를 다루는 거 재판부에서 극히 싫어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고까지 했다면서요. 지금 네. 사생활 문제 오늘은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안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생활 문제 같은 것이 언제 이제 재판에서 빚을 발할 때가 있냐면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해요. 네. 오락가락하고 앞뒤가 안 맞고 증인의.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게 다 건져지면 신빙성을 확 낮출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사생활 얘기부터 하는 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재판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원호 전무가 자꾸 검찰 쪽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게 재판이 아니라 검찰 조사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좀 사소한 걸 지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순실 측 변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본질과 관련 없는 부가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특검이나 검찰의 어떤 조사 방법이나 태도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계속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만큼 논리가 좀 궁색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원호 전 전무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박원호 전 전무가 돌봤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 박원호 전 전무가 집을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정도고 네. 박원호 전 전무가 독일로 가가지고 정유라 씨 훈련 지원하기 위해서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박원호 전 전무와 관련되고 또 최순실 씨가 삼성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미래기획실 이제 전무하고 만나거나 이런 과정에도 최순실 씨가 같이 끼어 있다고 다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전부 다 박원호 전 전무가 끼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정유라 씨가 승마 대회에서 성적이 나쁘니까 네. 박원호 전 전무가 결국은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그 성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결국 문화부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도 끼어 있던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다 박원호 전 전무가 끼어 있는데 박원호 전 전무가 내가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뒤집을 방법이 마땅히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네. 없으니까 결국은 검찰을 보고 진술을 하고 있네, 아니네, 이런 식의 어떤 부가적인 얘기를 가지고 곁다리를 가지고 계속 문제 삼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하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을 좀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검이 강압 수사했어요. 네. 그건 증거 능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강압적으로 수사했으니까 하다못해 정유라도 납치해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재판부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재판의 자료로 삼으면 안 됩니다가 첫 번째 주장. 예. 근데 그게 네. 대부분 안 받아들여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증거의 증명력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결국 신빙성 문제예요. 근데 신빙성 문제를 다투려면 이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이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인 상황이 배치되거나 이런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진술과 객관적 상황이 배치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제 그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사생활이 문란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특검, 검찰에 회유됐다. 회유돼서 객관적인 정황하고 이 사람이 말을 맞춘 거다. 이렇게밖에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논리가 궁색하다고 하는데 논리가 궁색하다는 건 그만큼 현재 상황,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가 진실의 계열성이 높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검찰에 회유가 됐다는 거는 그러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가요? 그런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은 그 적과 동지의 이합 집산이 정말 정신없이 네. 벌어집니다. 예. 좀 전에 말씀도 있었던 대로 그 재판장이 그 사람의 진술의 그 신빙성, 진정성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어느 편이었는가, 예. 어느 편인가, 네. 중립적인가 아니면 어느 편에서 이야기하는가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 그 관찰장이 우리들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이 원래 누구하고 같은 손잡아서 찍었는데 지금 누구 편이지 이렇게 예. 어지러울 정도로 막 그게 난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르나 또 K스포츠에서 같이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다시 또 비슷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최순실 씨하고 정시호 조카가 장시호. 먼저 하면 장시호 조카가 예. 먼저 하면 등을 돌리고 나중에는 엄마하고 딸까지 이제 등 돌리고 그렇죠. 지금 박원호 전무하고 최순실 씨 관계가 사실 2014, 2015년 이 무렵에 정치권에 막 제보가 들어올 때 그 승마협회가 엉망이다. 예. 우리가 난무한다라고 네. 이야기할 때 나왔던 게 최순실 씨하고 박원호 전무였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걸 이제 지시하고 기획하고 실행한 게 박원호 전무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재판정에서 완전히 이제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쓰기 좋았던 박원우 전무가 지금은 오히려 그때 그렇게 결착해가지고 같이 일을 진행했던 것이 본인에게 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그런 주장을 했었지만 박원호 전 전무 같은 사람을 왜 사법 처리 안 하고 가만히 뒀느냐. 그동안의 승마협회를 최순실 씨 뒤에 힘을 빌려가지고 등에 업고 좌지우지하면서 결국 삼성이 정유란 씨한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박원호 전 전무같이 중간에 사법 처리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저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 처리를 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지금 책임을 안 묻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검찰이나 특검 입장에서 큰 틀 안에서 볼 때 협조자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런 국정농단 문제를 오히려 내가 차라리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라면서 자복을 하고 있는 입장이 네.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마저 처벌을 해버리면 마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비슷한 미국 같은 사람이 데서는, 정유라 씨 같은데 이 예. 박원호 전무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최순실보다 더하다,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가족의 집사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 문제에서 가지고는 깊이 관여를 했었던 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 그런 것들이 미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형량을 봐준다는 이런 게 플리바기닝이라는 건 이제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걸 한편으로는 또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이제 법 감정에 있어 가지고는 범죄 이렇게 도와주면 봐주고 이렇게 법에 잣들한 게 연령 변령 아니냐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박원호 전무라든가 그 전에 장시호 씨라든가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고리 3연방 중에 한 두 분은 지금 거의 뭐 네. 처음부터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같습니다. 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주연, 뭐 고영태, 장시호, 뭐 정유라, 박원호 뭐 등등이 출연하는 뭐 사랑과 전쟁, 뭐 배신 이런 걸 그린 대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